그래서 아 그럼 아빠는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구나 했더니 반에서 꼴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네 아빠한테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엄마는 대학교 나왔잖아 했더니 안 나왔대. 그래서 아 그래 엄마도 고졸이구나 했는데 근데 엄마는 니네 아빠랑 다르대. 그래서 이건 또 뭔 소린가 했더니 뭔데 했더니 자기는 재수했었대. 아 그래 잠깐 근데 대학교를 못 갔잖아. 그렇군 엄마한테도 공부가 쉬운 거였구나. 예 공부를 해본 사람이면 다 압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진짜 미친 듯이 어렵습니다. 아 해도 힘들어요. 저는 국어만 하잖아요. 국어만 하는데도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가 국어만 하는 게 아니야. 국어는 일부야.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거 말고도 내신용으로 뭐 이상한 것도 많이 하죠. 한문도 하고 제2외국어도 하고. 여러분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이것도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가장 어렵습니다. 모든 일 중에. 야, 공부보다 어려운 일 말해봐. 출근하기. 이게 어려워? 눈 뜨고 움직이면 달성. 일하기. 시킨 일 하면 돼요. 안 어려워요. 밥 먹기. 먹으면 돼요. 잠자기. 자면 돼요. 이게 하루 일과예요, 회사원에. 이게 어렵나요? 안 어렵습니다. 아, 물론 내가 안 해본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영배하고 오수병 같은 애들이 이렇게 봐요. 근데 왜 뭐가 또 어려운데 공부 말고 하니까 진짜 어려운 게 따로 있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데 했더니 애를 네가 안 키워봐서 그래. 애를 키워보면 이 자식들은 내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이 제일 힘든 거라고 하더니 막 결혼하고 나니까 애 키우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고 있고. 에휴.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이제 예상이 돼요. 이제 애 막상 이제 내가 출산을 하면 애 키우는 거는 오히려 나아. 애 이제 먹여 살려서 대학 보내고 그것도 뭔 소리야 이게.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가 제일 어렵습니다. 확실해요. 왜냐?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아 결혼이 너무 힘들어요. 안 하면 돼. 안 한다고 뭐 잡아가지 않아. 뭐 월급이 오히려 풍성해져. 내가 결혼해봐서 알아요. 삶의 질이 혼자 살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심심하긴 해. 왜 심심해요? 이게 나는 혼자 있으면 왜 심심한지 궁금했거든. 아, 내가 그 결혼하기 직전에 좀 느꼈어요. 친구들이 이제 결혼하잖아. 친구들이 결혼들을 하니까 이제 만날 친구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매일 이제 퇴근하면 집에 가서 이제 술 먹으면서 야 하면서 얘기도 하고 싶은데 퇴근하면 한마디도 안 해. 집에서 혼자 TV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그래서 어느 순간 아 이거 조금 외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 내린다가 아니라 모두가 결혼을 안 하면 모두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외롭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세대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결혼할 거야? 그렇지 보통 해요 이러면. 나는 안 한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문제를 어려워했다고 말했는지 답은 써놓고 갔죠. 17번 맞추셨어요? 이 17번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잘렸어요. 참고로 한 문제가. 그 한 문제는 시간 순서 문제였는데 이거 시간 순서도 입체적인 시간인 거 눈치챘어요? 역순이 있었습니다. 자 스토리를 가볍게 얘기해드리면 옥이라는 아이였어요.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보니까 아빠가 일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소작을 받아서 밭을 밭을 아이 땅을 팔 수 있었던 그 행복을 맛보려는 듯. 이게 뭔 말이야? 아빠가 농사도 못 짓고 있어요. 소작도 못 받아온 거야. 소작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건데 그것도 못 받은 상황이야. 보기를 문제 풀다가 보기 보셔서 눈치챘겠지만 이게 일제 수탈이 극심해진 1930년대가 배경이랍니다. 아 농사도 못 짓고 아주 곤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그런 시기인가 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기가 누구를 따라가서 옆집 아줌마겠지. 옆집 아줌마를 따라가서 잔치댁에 가서 거기 있는 잔치 음식을 먹다가 떡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체한 거죠. 참고로 이 병을 곽란이라고 합니다. 고전소설에 종종 등장해요. 급히 많이 먹어서 체하는 병인데 굉장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이 병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체험할 일이 없어요. 일단 굶을 일이 없어요. 그치? 다이어트 할 건데요. 그렇게 굶는 게 아니라 그냥 제대로 굶어야 되거든. 자, 근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진 건데 급하게 먹으면 이렇게 체한대요. 자, 그런 상황이지. 자, 그리고 집에 와서 떼굴떼굴 죽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 오기가 집으로 걸어오면서 물을 먹었다가 그 떡을 토하는 장면이 역순환적 구성으로 거기 중간에 삽입되어 있죠. 그 일화가. 자,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문제 이제 한번 보러 갈게요. 17번의 답이 4번이었잖아요. 아니, 미안하다. 5번이었죠. 나머지 선지를 볼게요. 자, 왔다 갔다 해야 돼. 조금 피곤하겠지만 해보자고. 빨리 하자. 우리 오늘 추가 지문도 풀어야 되니까. 17번의 선지 1번은 기억의 주관적 판단. 서술자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자신의 주관적 판단.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억의 주관 썩 마지막. 기억의 맨 마지막. 썩 가관이다. 이 정도면 주관이 드러나 있죠. 괜찮죠?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선지 2번. 요게 아주 특이하죠. 야, 이거 너무 재밌지 않냐? 니은. 서술자가 독자의 질문을 가정하고 주변 인물의 말을 전달받아 설명하는 아주 독특한 패턴입니다. 니은 한번 같이 볼까요? 니은 와봐요. 본문의 니은. 너는 보도 못하고 어떻게 그리 남의 일을 잘하느냐? 잠깐,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독자가 서술자일 때 말한 거라고 가정하는 거야. 서술자 지 혼자서. 아까 서술자가 오기가 떡을 먹고 체한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마치 독자가 야, 네가 본 것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 장면을 목도한 개똥어머니에게 좀 설명하여 받기로 하자 하고 개똥어머니의 서술이 나타나요. 아주 특이한 거죠. 그래서 17번의 선지 2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선지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똥어미의 말을 인용해서 1인칭 관찰자라는 이 작품의 서술 특징을 뛰어넘어요. 자, 선지 4번 이거는 갑자기 뭐가 나와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리을에 나타나요. 아주 특이해요. 리을은요, 다리는 청글인지 한 번 디디면 다시 떼기가 쉽지 않다. 이거 누구 마음이야? 오기가 집에 올 때 마음이잖아. 이걸 마치 서술자가 다 알듯이 갑자기 전지적 작가가 돼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읽히는데 뭐가 잘 뭔 소리인지 잘 이게 안 와닿는데 하면 이렇게 서술자의 시점이 확확 바뀝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요. 기억이 납니다. 두르고였나 아른고였나 기억이 안 나. 아른고다. 2020년이었다. 1학년 내신 문제였는데요. 서술형이 하나 나왔어요. 내가 내 제자들 그래도 다 잘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와, 그건 내가 놓쳤어. 처음 보는 소설을 보기에다 던져줘. 긴 소설을. 그리고 이 보기 소설에 등장하는 서술상의 특징을 본문에 그 본문이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그 소설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그 보기 작품이 뭐였냐면요.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참 어려웠었습니다. 자, 5번 답 설명해 드릴게요. 미음,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괜찮아요, 이거는. 근데 여기가 문제야. 인물 외양이 변화한 양상과 변화한 이유. 변화한 이유는 따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웠어요. 18번 갈게요. 이건 설명 안 드릴게요. 1번이거든요, 그냥. 왜? 그냥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심리 문제예요. 조금만 볼게. 선지 2번 봐봐. 18번의 선지 2번. 덕희는 덕희의 심리를 물어보는 거야. 나가 자신의 집에 문병을 보고 여기 반기며. 아니요. 그 부분 읽어보시면 알 텐데요. 팔짱 끼고 인사도 안 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 뭐야. 반기는 게 아니잖아요. 인물의 심리를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추측해줘야 됩니다. 선지 3번. 오기 어머니는 나에게 오기가 아픈 이유가 귀신의 노림이라는 말을 듣고 아니요. 이 말은 누가 한 거죠? 나가 아니라 봉구라고 하는 그 점쟁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역시 3번 틀렸고요. 인물 정보예요. 지금 다. 선지 4번. 네, 나는 오기가 고통스러워하며 방에 뒹굴던 모습을 직접 본 뒤 아니요. 개똥어머니한테 전달받은 말이에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인물의 정보였습니다. 19번 답 5번 설명드릴게요. 19번의 선지 5번. 점쟁이를 불러 경을 읽게 하는 눈 위에 기운이 없이 쓰러진 오기가 낫기를 비는 오기 어머니 모습에서 당대 농민들의 무지와 판단은 부족. 맞아요. 여기까지 잘 맞는 말이야. 점쟁이 불러서 병 낫겠대요. 아이고, 그 당시 농민들이 참 무식했구나. 근데 그 다음이 틀렸어요. 비극적 사건에 겪은 원인. 이 지문에서 비극적 사건은 뭐죠? 오기가 못 먹다가 밥을 급하게 먹어서 체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이 사건의 비극 아닌가요? 근데 이게 점쟁이 때문에 생긴 건가? 아니지. 이런 오기 같은 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부족한 사회의 모순, 부조리 때문에 지금 생긴 게 원인이지 점쟁이는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이상하죠.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책은
과제 잘 하시고 어휘 잘 1월까지 외우시면 되고 제가 지금 문제 풀 때 드렸던 프린트 요 두 지문 한번 훈련하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기술 질문 풀면서 오늘은 좀 성과를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아까 성과를 증명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자비롭게 기회를 한 번, 아니 두 번 더 드려볼까 합니다. 두 지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2014년 9평이에요. 이거 다 지웠다. 과학 지문, 과학 기술 지문 푸는 원리, 과정, 관계라고 했었죠. 이 지문은 관계임을 눈치채면 좀 더 편합니다. 다시 이거와 이거는 비례관계네, 반비례관계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만난 거랑 좀 달라요. 차원이. A가 오르면 B가 떨어진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무언가 하나 주고요. 무언가 하나 줘요. 그 처음에 준 걸 통해서 이게 무슨 관계구나라고 눈치채줘야 풀 수 있습니다. 긴 지문이 아니고요. 문제도 딱 2개짜리입니다. 자, 시간 잘 들여볼 테니까 증명해 보세요. 저는 5분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영아 잘해봐.
장준호가 빨리 오래. 너 되게 빨리 푼다고. 30초 남았습니다. 관계를 눈치챘는가? 아니 저 이거 읽다가 시간이 못해가지고 미안해. 시간 더 줄 걸. 오늘 안 했어. 쏘리. 시간을 더 줄 걸. 참고로 고난도 문제야 이것도. 시간이 다 된. 더 줄게. 네 뒤를 봐봐. 다들 미쳤어 지금. 아무도 안 맞춰서 시간을. 내가 설명해봤자 안 듣는다. 그냥 자기들 푼다. 그럼 난 또 여기서 이제 딴소리 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공부가 힘드시죠? 하면서. 아니 이 질문만 하려고. 그래, 두 번째 질문은 도전. 그게 진짜 어려운데. 알았어. 시간 좀만 더 드릴게요. 관계를 찾아봐. 사실 그러면 답이 딱 보이게 해주거든. 두 개 모두 다. 맞은 거 있어? 다 맞았어? 왜 이거죠? 왜 이거죠? 이걸 풀 수 있는데 왜 이거죠? 잤어요? 야, 마무리해. 어디까지 풀려? 시간은 6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지? 맞춘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와, 대박. 너 혼자밖에 못 맞췄어. 1번 문제. 2번은 거의 못 부셨고. 그래. 나는 이게 쉬운 줄 알았어. 그럴 리가 없거든. 내가 이거 알거든, 정답률을. 28%인 거 내가 알거든. 근데, 그래, 네가 이상한 거야. 뭐야, 이거. 잘하잖아. 3월에 모의고사 한번 잘 보고 와봐. 여러분들 시간 더 못 드립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이미 6분을 넘어서 7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미 조진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시간에 두 문제짜리를. 예, 이거 뭐 여기다 10분 쓰려고요? 두 문제짜리? 예. 야, 두 문제에 10분 쓰면 45문제 몇 분 동안 풀어야 돼? 계산되나? 230분 필요하네요. 예, 4시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모의고사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신을 버리면 안 돼요. 수능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수능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신 버리면 안 돼. 가볼게요. 여기 봐봐. 여러분들이 놓쳐서 그래요. 놓쳐서. 관계를 눈치채고 왔으면 풀려요. 근데 관계고 나발이고 돌아라 탑블레이드 하고 왔으면 멍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1문단에서 읽어야 되는 거는 바로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다는 거. 글쎄, 이걸 눈여겨보신 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나연 씨, 네가 틀려갖고 내가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야. 봐봐. 김나연 씨, 내가 물어볼게. 언제, 무슨 조건이 전제 이게 깔려 있으면 각 운동량 보존이 된답니까? 그렇지. 어떤 돌림이? 어디에서의 돌림이? 외부 돌림. 야, 근데 왜 틀렸냐? 외부 돌림임이 없으면 각 운동량은 보존된다. 바로 이 보존이라는 게 1문단에 깔려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자고. 2문단에 가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각 운동량이 뭔지 설명을 해줘요. 각 속도. 자, 몇 번째 줄이냐? 네 번째 줄에 괄호로 묶여 있네요. 각 속도 곱하기 회전 관성이. 각속도 곱하기 회전 관성이 바로 각 운동량이구나. 자, 이제 얘가 뭘 내는 건지 이제 눈치채면 돼요. 외부 돌림힘이 없으면 이게 보존, 유지되는구나. 그러면 회전 관성이 오르면 이 조건이 만족된다면
회전관성이 오르면 각속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회전관성이 올라가면요. 각운동량은 보존된대요. 근데 그 상태에서 회전관성이 올라간대요. 그럼 각속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요. 그렇지. 이 두 개가 이 보존 상태에서 반비례 관계라는 걸 읽어보라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눈치 못 챘었어요? 1문제에서 굳이 이걸 설명해 줬었겠어? 이유가 있어요. 다시 보면 보여요, 이게. 그리고 이걸로 두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 각운동량은 각속도가 뭔지 설명해 주네요. 2문단 네 번째 줄 중간. 2문단 네 번째 줄 중간.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2문단 네 번째 줄. 여기에서 각속도는 자, 밑줄.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여기 회전하는 각. 회전하는 각. 회전하는 각이구나. 결국에 뭐예요? 각이에요. 각속도는 회전하는 각이에요. 각이에요. 각도예요. 자, 그리고 3문단 오겠습니다. 3문단 올게요. 회전체 읽어볼게. 회전 관성은 이제 회전 관성 설명하겠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비추칠게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이제 여기서부터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관계 나왔습니다. 관계 하나 더 얹었습니다. 회전 관성은 커진대요. 언제?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으로부터 회전축에서라고 할게. 멀수록 됐죠? 멀수록 회전관성은 커진다. 각속도는 회전하는 각이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이걸 정리해 주거든요. 여러분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많이 돌기 위해 무슨 짓거리를 한대요? 팔을 몸에 붙인대요. 놓치셨나요?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회전을 동안 여기다 밑줄 각속도를 크게 해야 된다. 네, 각속도를 왜 크게 해야 될까? 각속도가 각이니까 회전하는 각이니까 회전하는 각을 크게 하려면 김연아가 세 바퀴가 아니라 세 바퀴 반을 돌려면 그 얘기잖아. 460 곱하기 1080도가 아니라 1230도를 돌려면 그 얘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대요? 각속도를 키우려면 자, 안 읽어도 뻔합니다. 회전관성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재미난 거 알려드릴까요? 지금 멀수록 커진다고 얘기했죠. 이 평가 이거 출제하신 분들 장난 지금까지 눈치 못 챘나요? 멀수록 커진다가 나올 것 같아요? 반대가 나와요. 가까울수록 작아진다. 여기서 한 번 더 읽어야지. 회전관성이 작아졌으니 보존된다면 각속도가 커진다. 자, 그럼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많이 돌기 위해 무슨 짓을 하겠어요? 회전관성을 줄이려고 노력하겠지. 낮추려고. 근데 회전관성은 어떻게 줄어들어요? 이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멀수록. 그러니까 회전관성 낮추려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몸에 붙인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잘 생각해봐. 김연아가 이렇게 돌면 더 멋있어. 팔 벌리고 하고 이제 세 바퀴 돌면 더 멋있어. 근데 항상 어떻게 돌아? 호빵 들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돌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이걸 낮춰서 각속도를 높이기 위해서구나. 1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심플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심플해요, 심플해. 읽은 사람 빠르고 정확하게. 못 읽은 사람 왔다 갔다 계속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못 풀었는데 이제 알잖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 더 볼 거예요. 맞아, 어제 내가 이거 봤을 때 그러네. 이제 알겠어 하고 해야 되게 돼요. 아까 내가 따로 막 복습하라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근데 필요하신 분은 스스로 해보시면 그 맛을 압니다. 이 글이라는 게 나는 그래. 재미난 게 다음날 보면 또 재밌어. 또 안 보였던 게 또 보여. 이게 이렇구만. 자, 1번의 답은 4번이라고 써드렸었는데 눈치 못 챘지? 그 답 써드린 거. 4번 봐봐요.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자, 크기도 똑같아. 질량도 똑같아. 그러면 쇠공이든 플라스틱 공이든 아무 의미 없어요.
속이 빈 쇠공이래요. 자, 속이 빈 쇠공을 제가 리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속이 텅 비어있는 쇠공이에요. 쥐덫 같은데 덫 이거 뭐 밟으면 팍 하고 이렇게. 영배 끝냈나 보다. 좋겠다. 자, 그리고 속이 꽉 찬 플라스틱 공. 어떻게 그림을 이따위로 그릴까? 누가 회전 관성이 높은지. 얘가 회전 관성이 높지 않을까요? 질량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얘들은 여기가 질량이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얘는 속이 비어 있으니까 질량이 어디 있어? 여기에 있지. 공의 회전축에서 질량이 더 멀게 존재하네요. 이걸 눈치채야지. 그럼 얘는 회전 관성이 크다. 여기까지 묻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끝내줬어요. 답이 4번인 이유예요. 속이 빈 쇠공과 속이 찬 플라스틱공을 자전할 때 회전 관성은 쇠공이 더 크다. 네, 회전 관성의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더 멀리 있으니까 회전 관성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고르신 오답 한 명 빼고 다 이거 골랐네. 5번 볼게요. 회전하는 하나의 시계바늘. 근데 5번 고를만해. 이거 너무 설명을 이걸 안 해줬어. 근데 이건 어디서 배운다?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배워요. 봐봐요. 멍청이들아. 시계바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회전했다고 쳐보자고. 여기까지 뽀록 하고 회전했어요. 자, 회전축이 이거잖아. 회전축에서 가까운 점, 먼 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동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누가 각이 더 큰가요? 각속도가 크대요. 각속도는 뭐였어요? 곽이었어요. 누가 더 각이 큰가요? 똑같죠. 둘 다 90도잖아. 이걸로 따르면. 기억나요? 초등학교? 맞아. 이것도 각이 같았어. 초등학교 수업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해줬어요. 이 지문에서. 잠깐만. 5번 고른 김나연 씨. 안 골랐냐? 3번 골랐지? 3번 설명해 드릴게요. 선지 3번 보세요. 선지 3번. 지명과의 마찰은 잘 봐.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에 여기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 아니요. 마찰은 외부 돌림 힘이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회전 관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찰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회전축에서 가까워져야죠. 김대현 씨 이해됐을까요? 회전 관성을 줄이기 위한 거는 이 회전축과 질량 요소의 거리를 조절해야지. 마찰이 웬 말입니까? 마찰은 처음부터 있었던 외부 돌림이었어요. 그래서 멈추게 하는 거였지. 자, 나머지 오답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혹시 딴 거 고른 거 있어요? 민주야, 너 5번 골랐었지? 자, 2번 문제 풀러 갑시다. 요거는 어디까지 보라는 거야? 회전 관성까지 보는 게 아니라 각속도까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3점짜리죠. 야, 그 그림 자 볼게. 보기 읽어볼게. 다이빙 선수가 발판에서 점프하여 공중에서 A단계를 거쳐 1.5바퀴 회전했대요. 이렇게 도니까 1.5바퀴 도셨대요. 여기서 검은 점은 회전 운동의 회전축. 야, 다 알려줬다. 이 정도면. 저 검은 점 사람 몸에 찍혀있죠. 회전축이고요. 회전 운동은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동안은 미주 쳐봐요.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힘이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각운동량이 보존된다. 각운동량이 보존되니 이 시기 관계를 간다. 이런 얘기가 되지. 그렇다면 답 몇 번이냐? 5번 볼게요. B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계속 회전 운동에서 입수한다면 다이빙 선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A, B, C, D, E 자세 중에 B는 뭐죠? B는 회전축에서 이 사람 무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 요소가 가장 가까운 거 아닌가요? B가 회전 관성이 가장 커 작아? 서준영이 커 작아? 가장 작지. 근데 회전 각운동량 보존되지. 각속도가 어떻죠? 가장 큰 거죠. 가장 많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1.5바퀴보다 더 많이 돌 겁니다. 저렇게만 돌면. 그렇지. 그래서 답이 5번이고요. 나머지 선지 보자. 선지 1번. A보다 B에서 각운동량이 더 크다. 뭔 소리야. 계산할 필요도 없어. 각운동량은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든 B든 각운동량은 똑같아요. 선지 2번.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의 합은 더 작겠군. 돌았어요? 이 사람 몸무게 빠졌겠어요? 그 사이에? 똑같습니다. 몸무게 똑같아요. 이 사람 질량 똑같아요. 선지 3번. A 단계에서 B 단계의 다이빙 선수는 가장 작은 각속도다. 아니지. 가장 큰 각속도 해야죠. 자, 4번. C에서 E로 갈수록 진행함에 따라 다이빙 선수의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서 그렇지. 회전 관성이 커져야죠. 멀어지니까요. 회전 그 질량 요소가. 서시 이해됐어? 자, 우리 한 지문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두 번째 지문은 빡빡하겠네. 한 번 더 기회. 자, 이 지문은 오늘 공부한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과정 분류한 거 공부했었죠. 과정이 세 개 있었잖아. 화면관, 화소관, 그리고 뭐 통계 세 가지 과정을 분류해서 풀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지금 푼 건 뭐죠?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됐죠. 이 지문은 두 개를 한꺼번에 봐야 볼 수 있는 굉장히 또 어려운 지문입니다.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갑시다. 희소식 두 문제밖에 없어요. 출발. 자, 5분 너무 빡빡했던 것 같아요. 7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안 봐. 어우, 딱 꺼내니까 끝냈구만. 오, 이걸 맞추다니. 그럴 수도 있죠. 5번, 2번입니다. 어때요? 오! 두 번째 거 틀렸지? 어. 알았어? 뭐지? 가볼게요. 자, 잘 봐봐. 아주 좋은 질문이야. 과정을 과정을 분류해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과정 단계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소프트하게 시작합니다. 항암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대요. 세포독성이 있고,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있대요. 이게 1문단이에요. 정보가 분류됐네. 분류된 정보가 의미하는 바는 차이를 읽으라는 겁니다. 아, 이거 차이 기억나십니까? 민준아, 이거 기억나니? 차이? 네. 뭔데? 이게 세포 독성 항암제는 이제 암세포를 방해하고 이제 사멸하기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줘요. 됐어요. 잘했어요. 얘는? 이제 암세포. 이거 정확히 읽었고. 야, 너 좀 방금 있어 보였어. 되게 지적이었어. 평소랑 좀 달랐어, 이미지가. 좋아. 역시 국어는, 지식은 사람을 간지나게 보이게 합니다. 표적항암제를 그래서 설명을 해주네요. 표적항암제는요. 자, 여기다 체크해봐. 이 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자라는 과정에서 여기다 밑줄. 어느 단계에 개입하느냐. 어느 단계에 개입하냐에 따라 신호전달 억제제와 신생혈관 억제제로 나뉜대요. 근데 이 문단 첫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내가 그냥 써놓은 거거든, 이거를. 봐봐.
이문단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어. 암세포에서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세포 분열을 위한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하여 세포 증식을 일으킨다. 암세포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 증식된대요. 세포 증식이 일어난대요. 지금 그냥 썼어. 계속 읽어볼게. 암세포가 자 종양으로 자라려면 어때요? 같은 과정이야? 방금 한 건 뭐죠? 암세포 증식 과정. 근데 이번 단계는 뭐죠?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는 과정을 설명하겠대요. 근데 되게 심플하게 설명하고 끝납니다. 이 문단은. 새로운 혈관이 필수적이다 하고 끝. 이렇게 하고 끝나요. 이 문단이. 오케이? 여기까지 읽었으면 됐어요. 자,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과정이 서로 다른 과정이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화면간 중복과 화소간 중복을 구분할 수 있듯이 암세포 증식 과정과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는 과정, 당연히 다른 과정입니다. 자, 이제 3문단 가보면요. 이마타닙에 대한 얘기, 이마티닙, 아유 이름부터 해서 이런 겁니다. 자, 이거 잠깐만, 근데 야 이거 억제제 이름이 너무 스포 아니냐? 신호전달 억제제, 신생혈관 억제제. 야 이거 어디에 작동하겠어? 증식하는데 방해하지 않겠어요? 얘는 뭐 하겠어요? 새로운 혈관 만들 때 그거 방해하는 게 아니겠어요? 티가 나네요. 얘가 증식 방해할 때 쓰고 제가 저기 종양으로 자라는 과정에 방해한다는 거 처음부터 사실 오픈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의 내용이 다 끝났어요. 3문단 가볼게요. 3문단은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줄 볼게요. 네 번째 줄 볼게요. 다섯 번째 줄 볼게요. 다섯 번째 줄. 3문단 다섯 번째 줄. 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95% 찾아와. 95% 정도는 조혈보세포에서 염색체에 자, 여기서부터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돼요. 보이세요?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돼요. 변형된 효소인 BCR, ABL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변형된 효소인 BCL 뭐 어쩌고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비정상 단백질. 이 요소는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신호전달 경로를 암세포가 확장하는 걸로 생성한대요. 증식한다. 암세포가 증식한다. 그대로 써 있죠. 자, 이제 찾아봅시다. 신호전달 억제제는 여기서 어디에 작동합니까? 이 효소는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하는 암세포 증식이다. 마지막 문장이야. 3문단 마지막 문장. 이런 원리에 착안하여 BCR, ABL 단백질에 달라붙어. 여기네요. 여기에 달라붙는 게 바로 신호전달 억제제였습니다. 저거에 여기에 달라붙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끔 작동한다는 거죠. 4문단이 어려웠습니다. 신생혈관 억제제는 새로운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됐어요. 과정을 이거밖에 오픈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시작한 거야. 저거 신생혈관 억제제는요, 새로운 혈관 못 만들게 해요. 호호 하고 끝나요.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심심해. 새로운 혈관 만드는 과정을 얘랑 다르게, 증식과 다르게 처음에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새로운 혈관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분비하고요. 그로 인해 혈관 내피 세포가 증식하고요. 이걸 함으로써 새로운 혈관이 생성된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게 4문단 내용이잖아.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에 작용한대요? 마지막 문단. 베바시주맘. 요게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죠. 어디 볼까요? 어디 작동한다죠? 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항원으로 인식한다. 여기였네요. 여기를 조진다. 여기가 신생혈관, 그거 억제제가 여기에 작동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됐어? 과정 분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과정 단계도 각각 볼 수 있어야 되고 다 보러 갑시다. 9번에 시간 여유 있어요. 안 급하게 해도 돼. 이거 이해하고 왔지? 9번 봐봐요. 아이 쉬워. 5번 보세요. 디귿이 이거였어요. 어디였냐? 얘가 디귿, 얘가 니은, 얘가 기억 써놨네. 여기 기억. 디귿은 니은과 달리 암세포가 분비하는 성장인자에 적용한다. 됐지? 이거 여긴 줄 눈치챘냐? 요거 봤니?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른 오답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2번 골랐죠? 나 그냥 2번 골랐지. 아니야? 다경아. 대영아. 오답률 1위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할 수 있을까? 맞았고? 맞았냐? 그치, 2번 골랐지? 그래, 고맙다. 틀려줬는데 고맙다. 서씨 뭐 골랐어?
너도 서시지? 근데 서시는 너네. 맞았어? 너 혼자 틀린 것 같은데요. 민준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할 일이 생겼네요. 자, 2번 그러면 맞춘 사람이 반박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은 디귿과 달리 세포 증식을 방해한다. 얘는 세포 증식 방해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증식 방해하는 건 니은 아니야? 반박해 보시지. 나연아, 네가 해봐. 혈관 생성이 세포 증식인가요? 요거예요. 자, 2번 고르신 분 요거 놓친 거예요. 디귿도 세포 증식을 방해하는 거예요. 치사하지 조금. 그래서 2번 고른 사람 마음 이해해요. 이거 놓칠 수도 있지. 됐을까요? 디귿도 세포 증식을 결과적으로 방해하는 친구였습니다. 잘했어요. 됐지? 이제 2번 보러 갑시다. 이게 정답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들으면 놀랄걸? 야, 예측해봐. 좀 어려웠지? 맞았네? 너 맞았으니까 넌 안 돼. 넌 다 어려우니까 안 돼. 맞았냐? 알았어. 몇 프로일 것 같아? 맞춰봐. 틀렸다고 2번이라고 새끼야. 친구야. 정답이 몇 프로일 것 같아? 30%? 다운. 20%? 정답이에요. 20.1%입니다. 몇 명이 맞춘 거죠? 없습니다. 0.1% 맞췄어요. 0.1%. 야, 이게 뭐라고 이게 20.1%일까? 맞췄어? 뭐지? 야, 내가 생각해보던 건 좀 강한데 다들. 이번 겨울방학 열심히 보낸 거겠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과제 수익률이 좋네 다들. 준영아 너 빼고 다 해. 민준아 틀려서 맞았어. 잠깐만 소름 돋는 사실. 6과제를 오늘 오신 분 중에 6분은 잘 해오세요. 2분은 절대 안 하세요. 1년 동안. 근데 2분이 딱 틀렸어요. 해야 돼. 보기 읽어볼게요. 각계 이제 하고. 자, 1분 안에 끝내줄게. 보기. 어떤 암세포를 시험관 속에 액체에 넣었다. 그렇구나. 액체 속에는, 자, 봐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해요. 이거 내가 놓치고 왔는데요. 암세포 자라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험관은요, 이게 충분하대요. 이게 충분해. 근데 이 액체 속의 암세포는요, 세포 분열을 하여 작은 암덩이로 자란 후에 여기 더 이상 증식하지 않았다. 더 이상 증식 안 했고요.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자, 일단 뭐가 안 됐습니까? 종양으로 안 됐죠. 뭐가 없는 거야.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한데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 종양이 안 됐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이게 없어 라는 얘기예요. 괜찮아? 새로운 혈관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답이 2번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백질 때려박자 소용없습니다.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 세 번째 줄, 보기 세 번째 줄. 같은 종류의 암세포를 실험동물에 주입했다. 주입된 암세포는 커다란 종양으로 자라났고, 오케이, 종양이 됐어요. 이거는, 이 B는.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다른 거야? 여기에는 새로운 혈관을 생성했다는 증거죠. 그쵸? 혹시 놓쳤을까봐 한 번 더 말해준 거 보여요? 종양의 일부 조직을 조사해보니 조직 내부에 혈관이 들어차 있다. 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A와 B의 차이, A는 혈관이 없고요. B는 새로운 혈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때려박는 거랑 상관없이 저 새로운 혈관, 저거 혈관 내피 성장 인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아닌지를 봐줘야 되는 거죠. 자, 2번 답이었고 시간이 됐네. 자, 틀린 답 질문. 질문만 받아줄게. 1번. A에서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분비를 통한 혈관 성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군. 방금 내가 말한 건데. 방금 내가 그냥 말해버린 건데. 또 3번. BB와 함께 세포 독성 항암제를 주입한다면 암세포 분열 억제됐군. 네, 저 세포 독성 항암제는 다조지입니다. 암세포 포함해서. 네, 암세포 그래서 분열 억제. 암세포 뒤졌으니까. 이게 타노스야. 자, 이해해서 이걸 뭘 이해해? 암세포를 다 죽인다고 이거는.
증식할 때 쓰냐고 야, 세포 독성을? 너 밥 대신 내일부터 독 먹어라. 잠깐만. 증식할 때 이걸 사용한다고? 넌 둘 중에 하나야. 빠가거나 미래의 노벨상 후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전자에 가깝거든? 1문단 세포독성 암제 다시 읽어봐. 세포독성 암자는 모든 세포를 암세포와 정상세포 모두 파괴시키는 겁니다. 모든 세포 분열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무슨 증식이 사용돼? 미쳤냐? 증식은 이렇게 된다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아 이 새끼야.